다시 수원 빅버드입니다. 2010 하나은행 FA컵 준결승 경기가 이곳 수원 빅버드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 아이파크와 전남 드래곤스가 오늘 준결승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약간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15.3도씨로 기온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57%의 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찾으신 팬들의 이 두툼해진 옷을 보시면 날씨가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선수들 경기하기에는 그렇게 지장 없어 보입니다. 자, 하루 이틀 사이로 이렇게 좀 뚝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2010 하나은행 FA컵 준결승 경기. 삼성 라이온즈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팬과 수원 삼성의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팬이 지금 나란히 앉아서 오늘 경기만큼은 지금 축구 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광래 대표팀 감독이 직접 경기장에 나와 있네요. 김현태 코치 또 박대학 코치도 와 있는데 아마 지금 한일전을 준비하기 위한 조광래 감독의 선수 선발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대표팀에 승선할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꼼꼼히 아마 체크할 것 같습니다. 자,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와 전남 드래곤스가 2010년 하나은행 FA컵 준결승 경기에 올라왔고요. 이 두 팀의 승자가 오는 10월 24일 일요일에 결승 경기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FA컵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중요하게 윤석열 감독을 준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주 유나이티드의 지금 박경훈 감독은 보니까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강한 어떤 그 승리 요구보다는 팬들을 위한 재밌는 경기, 이리다운 경기를 하라는 주문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아마 볼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유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정규리그 1위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늘 경기에서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FA컵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먼저 살펴드리죠. 지난 96년 12월이었습니다. 수원 삼성과 부천 유공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3대1로 수원 삼성이 승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는 수원 삼성과 부천 SK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천 SK 제주 유나이티드의 전신팀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1승 1패 승부를 가리지 FA컵에서는 이제 가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번 시즌 어쨌든 양 팀의 팀 전력의 데이터를 본다면 제주가 그 어느 해보다도 수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오늘 경기가 상당히 좀 볼만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근 기록을 봐도 지난 2008년 4월 이후로 6번 경기를 해서 5승 1무로 제주 유나이티드가 수원 삼성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산 전적에 있어서는 28승 11무 16패 수원이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제주가 수원을 상대로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면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 경기 수원이 3대 0으로 패했을 때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슈팅 숫자는 수원이 13개를 때렸고 지금 제주가 6개를 때렸거든요. 네. 근데 6개 중에 3골을 넣은 아주 집중력을 보인 제주였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그러니까 좀 제주의 박경훈 감독은 좀 안정적인 수비 이후에 끌어들여서 카운터 뭐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김원중 선수가 수원 삼성의 선수들과 같이 약속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보겠습니다. 윤석열 감독이 이번 시즌 팀을 새롭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2강에서 동국대학교에게 2대0 승리, 16강 경기에서 수원시청에게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북 현대와의 경기 윤석열 감독이 지도를 했던 경기였죠. 2대0 승리를 거뒀죠. 아주 뭐 깔끔한 승리였고 어찌 보면 이제 이 리그에서 티켓을 딱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 FA컵에서 네.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박경훈 감독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의 32강 경기, 16강 경기에서 울산 현대에게 1대0 승리, 8강 경기에서 성남 일화에게 2대0 이기면서 준결승 경기까지 선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팀 전력을 이번 보여주고 있는 제주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의 어떤 경기당 득점, 실점의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1.9의 경기당 득점, 실점은 1점대 이하인 0.9. 네. 그러니까 우승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이 밸런스를 제주가 갖고 있습니다. 시즌을 봐도 실점이 1.04 실점밖에 되지 않는 대단히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력을 풀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윤석열 감독도 상당히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FA컵 대회는 이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추어 팀들의 반란이 좀 흥미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울산 현대 미포랄지역 고양 국민은행 이런 팀들이
이 프로팀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결과들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굳이 이제 이변을 좀 찾아본다면 32강전에서 대전 한수원이요. 그래요. 강원 FC를 1대0으로 이긴 게 있고요. 네. 수원시청이 또 대구를 1대0으로 이긴 거. 이 정도가 이번 이 FA컵의 이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준결승 경기 올라올 팀이 올라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녹색 피치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언더 18세 여자 대회에서 정복을 했던 FIFA 기가 먼저 올라왔고 하나은행의 엠블렘 그리고 양 팀의 엠블렘이 직접 경기 그라운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6년도에 1회대회 출범의 FA컵이요. 가면 갈수록 대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럼요. 그것은 각 팀들이 이제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쉽게도 8강 경기 성남에게 토탈 스코어 4대3으로 지면서 홈 경기를 참 잘 풀었습니다만 아쉽게 좌절을 했던 수원 삼성.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윤석열 감독의 오늘 경기는 정말로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 잘 나오다가 최근 5경기에 이제 9월 11일을 기준으로 제주에게 0대3 패배 이후에 좀 팀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배경에는요. 계속되어지는 주중 주말 경기가 어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으로 가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제주는 이 8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고 지난 26일 포항과의 경기 무승부 이후에는 리그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번의 경기 동안에 5번 이기고 1번은 무승부니까 대단히 좋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그 선두를 계속 지키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어려운 상황의 이 기간이라면 또 요 기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끝나면 또 이제 주말 경기가 또 붙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 문제가 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FA컵 처음으로 욕심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경기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FA컵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주심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심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주심에는 역시 이 경기 선수 출신이었던 이 김종혁 주심이고요. 또 이 월드컵 주심이었던 제1부심의 정혜상 이 주심이 부심이 제1부심을 보게 됐습니다. 자, 장준모 2부심, 추가 1부심의 김상우, 추가 2부심의 이동준 대기 심판의 매호영 대기 심판이 경기에 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피드하고 또 이 3명 그러니까 주심과 부심 이미 잡아내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경기를 아무튼 정확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108의 신사 박경훈 감독입니다. 지도력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같은 40대 후반의 젊은 감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리그에도 이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팀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아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제주의 이 박경훈 감독 경기 직전에 라카룸에 들어가 봤더니요. 수원 삼성의 공격 루트랄지 정지된 장면에서의 침투에 들어온 선수들이 어떤 이 각도랄지 이런 그렇습니까?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모두 다 네. 지켜놓고 있더라고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원 삼성은 하강진 골키퍼, 유예펑, 강민수, 최성환, 황재원, 김두현, 이상호, 홍수라, 양상민, 신영록, 염기훈 선수가 선발 명단입니다. 그렇습니다. 4-4-2 포지션 형태로 예상할 수 있고요. 신영록, 지금 이상호 선수가 최전방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기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호준 골키퍼, 이상호, 강민혁, 마철준, 홍정호, 박현범, 구자철, 김영신, 백이종, 김은중, 산토스가 선발 명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중 선수를 완톱에 두 골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팀의 전반전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홈팀 수원 삼성, 화면 왼쪽으로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가 두 팀의 전반전을 먼저 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수원의 수비라인 포백은 양상민, 강민수, 황재원, 최성환 이렇게 포백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경기 중에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류현병 선수가 수비로 들어가고요. 강민수 선수가 수비형 미들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중앙 수비를 많이 했었던 루이에펑이 오늘 오른쪽 측면 쪽에 미드필더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는 윤석열 감독의 구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리에평 선수가 내려온다면은 지금 최성환 선수와 황재원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네. 강민수 선수가 수비형 미들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감독이 지금 리그 경기에서 14번 싸워서 7승 4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K리그 첫 패배가 이곳 제주와의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패배였죠. 네. 0대 3이라면은 이 수원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패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상당히 나쁘게 나타났던 그런 제주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1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감독이 FA컵 준결승 경기 때는 이 박경훈 감독과 다시 한번 경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다시 만났어요. 자, 네. 오늘 경기는 60제로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전 앞에서의 수비나 공격수의 파울을 꼼꼼하게 잡아나겠다는 그런 의지였거든요. 네. 자, 볼 잡고 있는 반대편에 수원입니다. 신영록 선수 반대편 돌아 나가는데, 자, 자. 이상호가 길게 볼을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자, 기민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자,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금 볼을 지키고 있는 구자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상호 선수가 우측이고요. 지금 영기훈 선수가 좌측에 있거든요. 네. 자, 박경훈 감독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설명인데 아!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밀고 올라왔던 신영록인데요. 괜찮은데요. 지금은 제주의 수비 라인이 방심했어요. 또 최성환 선수에게서 저렇게 날카로운 킥이 올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환 선수는 대체적으로 수비 쪽에 많이 머물러 있지 저렇게 공격에 지원해주는 사격이 그렇게 많이 주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날카로운 어떤 크로스였습니다. 자, 이 신영록 선수는 지난 광주 원정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오늘 FA컵 준결승 경기를 준비를 했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감독이 지금 FA컵에 대해서 상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리그에서의 승점 차이가 전북과 지금 6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력으로는 좀 힘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A컵에 그러니까 지난 광주전에는 베스트 라인업 선수를 좀 쉬게 하고 네. 오늘 경기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그런 의미가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 광주 원정은 참 분수령이 됐던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 수원으로서는 아쉬울 거예요. 네. 승점 3점을 챙겨놨더라면은 어쩌면 전북 울산을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됐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승점 1점밖에 따지 못하면서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빠르게 중앙 쪽으로 볼을 밀어주고 있는 제주입니다. 자, 구자철 오른쪽 측면적으로 다른 경기장보다 잔디 조건은 상당히 좋은 편의 수원 빅과드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빠르게 중앙 쪽으로. 미드필드에서 패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조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주는 좀 구자철 선수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조광래 감독도 좀 구자철 선수를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 박현범이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좋아요. 룰잘 됐습니다. 옆줄 아웃됐습니다. 초반에 탐색전이에요. 맞춰주기 그렇죠. 많이 밀고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주에 벌써 이제 수원에서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선수들 보면 백이종, 박현범 네. 선수들이 있는데 수원에 있을 때는 그게 좋은 어떤 활약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주에 가서 펄펄 나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 관계자들께서 또 보면 박현범, 백이종 선수를 좀 아쉽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백이종이 지난 8라운드 경기 때도 골이 있고 지난 21라운드 경기 때는 혼자만 2골을 기록하면서 상대전 이번 시즌만 3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수원전에서 몰아넣기 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요? 수원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영록이 아주 타이트하게 따라붙으면서 지금 구자철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이종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리엠범 선수가 좀 백이정 선수를 잘 잡아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백이정 선수의 드리블 습관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리엠범 선수도 좀처럼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자, 강민혁이 반대편 쪽으로 볼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이 홍정호가 꽁꽁 묶는 데는 또 도사인데요. 좋습니다. 네. 제주의 이번 시즌 이런 돌풍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홍정호 선수의 중앙 수비의 저 든든함이 지금 1점대 이하로 수비력을 방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지금도 홍정호가 신영록과의 몸싸움을 좀 강하게 하면서 신영록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전방적으로 자, 볼을 띄우고 있는 수원. 공격 2선인데요. 옆줄 아웃됐습니다. 지금도 홍정호 선수가 신영록 선수 뒤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영록 선수는 어느 팀이든지 상대 수비가요 좀 이렇게 좀 몸싸움하기가 좀 거북한 선수예요. 네. 이 아주 파워풀하게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아마 홍정호 선수가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1순위로 팀에 합류한 선수입니다. 조선대학교 08학번이고요. 조광래 감독도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선수 가운데 한 명이죠. 아주 뭐 신선한 대표팀 선발이었고 네. 또 대표팀에서 데뷔전을 아주 잘 치렀습니다. 자, 반대편 쪽 아무래도 이 주말 경기를 마치고 나서 주중 경기로 FA컵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초반에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푸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경호 감독도 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 있겠다 했는데 수원도 보니까요. 전반 시작해서 후방 수비와 최전방 신영호 선수까지의 어떤 간격을 보면 네. 지금 하프라인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전반전 경기 운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 팀의 스쿼드를 보면은
이 후보 명단에 대단한 선수들이 또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수원의 네. 반격입니다. 강하게 감아준다는 것이 자 그대로 골키퍼 김호준. 이번 시즌 김호준이 경기당 0.88 실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준 선수도 서울에서 이적해 와서 어떻게 보면 김용대 선수의 영입이 김호준 선수를 제주로 보낼 수 있게 그런 배경이 됐는데 네. 제주에 와서 김호준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대단히 알토란 같은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김호준 골키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원 삼성이 오늘 경기의 키워드를 이 복수 혈전으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감독도 라카룸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준비를 정말 철저히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네. 제주에 대한 지난 11일 0대3 패배. 자 빠르게 샷! 오. 그대로 굴절됐습니다만 산토스의 발빠른 왼발 슈팅입니다. 저 산토스 선수 잘 잡아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이번 시대에 이 산토스 선수가 키는 작고 단신입니다만 운전 앞에서 저 좁은 공간에서 저런 드리블 능력을 보면요, 네. 상대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자 K리그 7골 이번 시즌 9골을 기록하고 있는 산토스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감아주고요. 자 중앙 수비가 왼쪽 측면으로 볼을 빠르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뒷선에 홍정호. 자 든든하게 후방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자 구자철 오른쪽으로. 자 형광색 상의를 입고 있는 제주.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자 수원이요, 윤석열 감독이 지난 9월 11일 경기 제주의 6개 슈팅이 3개가 성공되었던 그걸 보면 네. 카운터였어요. 그러니까 볼 점유율은 수원이 52%, 제주가 48%로 수원이 좀 높게 가져갔는데 결과는 나쁘게 나타났거든요. 자 리베이펑 넘어지는데요. 자 살아있습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이상호가 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야죠.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펑. 자 이상호 논섭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리베이펑 쪽도 있고 말이죠. 그대로 옆줄 아웃되고 있는 수원의 공격입니다. 자 강민혁이 지금 1대1로 따라붙으면서 좀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습니다. 자 류예펑이 비교적 중앙 수비 터프하게 하는 선수인데 오늘 측면 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자철 짧은 패스로 자 김웅중 그대로 넘어지고 있는데요. 중앙 수비 지금 강민수가 많이 밀어붙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김은중 선수가 제주에 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 좀 철저하게, 그러니까 위험 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강민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제주의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수원 삼성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오른쪽 측면. 자 길게 볼을 준다는 것이 그대로 옆줄 아웃됐습니다. 자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지금 전반전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9월 11일 경기 때에 대한 준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운터에 강한 박경훈 감독의 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모하게 많은 선수를 제주 진영으로 올려보내지 않겠다는 전반전 운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처럼 선수들이 공격할 때 숫자가 확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는 한 골 싸움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FA컵 4강전에 보면요, 홈팀 승률이 이건 데이터입니다만 네. 7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좀 그렇군요. 한번 네. 참고사항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수원 삼성이 좀 유리함을 많이 안고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패스미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경기는요, 어쨌든 수원 입장에서는 목적 의식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네.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제주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확보가 리그에서는 조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FA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죠. 자 조광래 감독이 어떤 선수를 또 선발을 할지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느껴지는데 고자철 선수 상당히 미드필더 진영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미드필더를 또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직전에 조광래 감독과 이제 이런 좀 우스운 얘기였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17세 우리 여자 선수들이 일본을 이기고 우승컵을 가져왔는데 네.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했더니 이기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대박을 쳤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반드시 또 한일전 정말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감독에게는 오늘 한해농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로 이 한해농사가 끝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감독도 이렇게 프로 대학 지도자에서 프로로 옮겨와서 이제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상승 구도에서 아주 추락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점을 찾느냐, 이것도 윤석열 감독이 앞으로 프로 팀에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어떤 큰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구자철이 짧은 지역으로 산토스 이어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찔러줍니다. 뒷공간 쪽으로. 자 김은중을 노려봤는데 김은중은 오른쪽, 볼은 반대편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김은중 선수가 이 FC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이 움직임이 좋고요. 네. 또 그것은 보면
제주의 이 산토스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우측에 김영신이랄지 백이종 이런 선수의 네. 활발한 움직임, 이게 김은중 선수로 하여금 중앙에 공간을 좀 여유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 운영이라 볼 수 있는 것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12골이고요. K리그에서는 8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범위 11위를 달리고 있는 김은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뺍니다. 수원 삼성의 반격입니다. 아직까지는 좋은데요. 자, 아기자기 볼이 연결됩니다. 루이펑. 자, 반대편에 헤딩으로 따라붙고 있는 지역로. 자, 뒤로 쳐지는 볼. 지금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이 자, 공격권은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민수 선수와 또 김은중 선수의 이 1대1 경합도 볼만한데요. 네. 아주 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고 있어요. 자, 몸을 던지면서 지금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강민수 선수입니다. 이적생들이 지금 그 친정팀을 상대할 때 상당히 정신력이 높아지죠. 그렇죠. 자, 최성환 선수가 준비한 걸 보면요, 바로 때릴 것 같거든요. 네. 자, 오른발 그렇죠? 중거리. 네.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성환 선수가 예전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FC 서울에 박주영 선수가 있을 때잖아요. 아주 그림자 수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또 그거에 때문에 이 최성환 선수가 아주 수비로서의 지금 그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네. 정지된 장면에서 본인이 직접 슈팅까지 때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박주영 킬러란 그런 그렇죠. 소문을 얻을 정도로 말이죠. 상당히 강한 수비의 주인공입니다. 자, 산토스가 왼발을 자주 이용합니다. 오른발로 찔러줍니다. 반대편 튀어주고요. 자, 박현범 역시 수원 출신의 선수입니다. 자, 김은중 밀어주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자, 강민수 왼쪽에 염기훈 쪽을 바라보는데 아직까지는 염기훈 선수의 볼 점유율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경험이 많은 이상원 선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요. 네. 볼이 염기훈 선수에게 오지 않도록 지금 위치 선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십시오. 자, 지금도 그런가요? 이상원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위치 선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볼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염기훈 선수에게 볼이 오는 속도를 계산해서요, 간격을 유지시켜주고 있고, 볼이 오는 동안에 강하게 경합할 수 있는 자세에 지금 취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염기훈 선수에게 볼이 적절하게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염기훈이 볼을 잡을 때는 그 에어싸고 빠지기 때문에 말이죠. 쉽게 염기훈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 양팀 모두 이 미드필더 지형에서 2명, 3명이 모여 있으면서 상대편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들을 막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군요. 네, 지금 이제 박경훈 감독도 오늘 경기 지금까지 보면 수원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제주가 그동안 경기력을 보면은 미드필드 쪽에서 아주 세밀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잘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감독은 그런 제주를 상대로 해서 신영록 선수와 지금 최후방에 있는 지금 강민수, 황재훈 선수로 하여금 간격을 매우 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드에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요거를 또 박경훈 감독 어떤 해법을 찾는지 이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고 있는데 경기 그 그라운드 중앙 쪽에 마치 양 팀의 선수들이 이 판사회를 하듯이 말이죠. 함께 그렇죠. 모여서 지금 경기장에 뭉쳐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선수들이요, 더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기온이 떨어져서 지금 이 정도 시점이면은 선수들이 이 여름 한참 더울 때보다 훨씬 활동량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측면 서서히 공격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제주. 많이 내려가는데요. 수원이 지금 보십시오, 하프라인 그 밑에까지 신명록 선수가 내려가 있거든요. 자, 박현범이 중앙 쪽 빨개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있는 자, 오른쪽 측면 쪽에 자, 길게 걷어내는 수원. 양팀 모두 성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먼저 수비를 하고 역습을 취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양상민. 자, 지금 파울은 지금 이 끊지 않았으면 무너지는 장면이었거든요. 아주 제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파울은 위험적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실까요? 자, 횡으로 볼을 주는 그런 패스 연결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주고받고 자, 뒤로 빠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파울을 얻게 됐는데, 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왼발 인프로트로 감아서 전반 15분. 자, 길게 먼저 걷어내고 있는 수원. 다시 한번. 자, 제주의 반격입니다. 중앙선 뒤쪽. 자, 지금 윤석열 감독이요, 좀처럼 수원이 이런 전술 운영 형태를 썼던 기억이 없는데 거의 하프라인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10명의 선수가 모두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 쪽으로 전술 운영 형태를 지금 네. 윤석열 감독이 선택을 했어요. 자, 선제 실점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감독의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원 삼성하면 매 시즌
때마다 상대의 어떤 공격을 지배하고 또 경기력을 이 점유율을 높이고 뭐 네. 이래서 상대에게 카운터를 맞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원 삼성이 윤석열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런 또 전술적인 변화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신임 윤석열 감독에게는 이번 시즌의 성적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감독 입장에서도요, 사실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위로 추락되어 있던 팀을 지금 어쨌든 자, 수원의 반격입니다. 네. 왼쪽 측면 밀고 올라오는데요. 산토스가 먼저 몸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주가 보면요, 수비력이 이 볼 중심으로 상대를 블록 형태로 싸서 그 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비가 다주 특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도 그렇고 본인들 진영에서도 그렇고요. 자, 강민혁 전방쪽으로. 자, 이상호. 저 보십시오. 세 명의 쌉니다. 아, 자, 오른쪽 측면 네. 쪽에 이상호. 그러나 옆줄 아웃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호가 볼을 잡으니까 한 번에 세 명의 선수가 달려들면서 지금 보시죠. 집중 수비를 하고 있는 보시죠.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볼의 위치는 수원 진영의 위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수비의 블록 형태를 싸서 상대를 고립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네. 자, 그리고 반대편에 황재원. 자, 길게 깔아주고 있는데요. 자, 쉽사리 지금 수원 진영 쪽으로 밀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제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현범. 다시 한번 강민혁. 자, 박현범이 전방 쪽보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오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가 좀 높았는데요. 자, 이럴 때 그러나. 신영록 선수나 지금 영기훈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끊겨요. 자, 김두현 그러나. 그렇습니다. 자, 구자철. 그러니까 지금 제주의 지금 전반전 수비 전환 속도는 3초 이내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산토스. 하지만 다시 한번 양팀 모두 아주 촘촘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명 틈 사이. 자, 길게 반대편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 문지역적으로. 자, 김두현 선수. 자, 싸고 빠집니다. 어디로 빠지나요? 이상호. 어디로 빠지나요? 어디로 자, 빠지나요? 신영덕 쭉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반대편 밀어준다는 것이 지금은 다리에 호흡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김영진 선수가요, 우측 측면 윙포드인데 그 지점까지 수비로 내려왔어요. 자, 지금 업사이드. 자, 산토스가 볼을 잡게 되면 옵사이드죠. 그렇습니다. 박현범이 찔러준다는 것이 이번엔 산토스의 옵사이드. 자, 지금 이제 수원이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지금 이제 볼 잡아서 카운터 뭐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네. 문제는 전방에 있는 신영록 선수나 영기훈 이 선수들이 혹시 이제 이상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적절하게 공간으로 빠져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번 15회 2010 하나은행 FA컵 경기 준결승 경기입니다. 우승팀에게는 2억 원의 상금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고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오늘 준결승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수원 입장에서는 리그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하면서 하지만 FA컵 우승 자격으로 아시아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 입장에서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진출 티켓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임 차범근 감독의 면을 살렸던 경기가 그렇죠. FA컵 우승 아니겠습니까? 자, 구자철입니다. 박현범 아주 중앙에 든든하게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 마철준. 자, 광주 상무를 걸쳤고요. 제주가 이번 시즌 완전히 이렇게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다는 모습은 오늘 경기 전반전 지금까지 내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을 상대로 해서 수원이 내려앉고 볼 점유율을 지금 제주가 높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네. 이번 시즌 왜 제주가 1위를 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는 그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수원 삼성. 시즌 기록을 보니까 경기당 1.5골, 경기당 1.8실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반기 때 상당히 많은 그 실점력이 나타나면서 수원답지 않은 그런 경기력과 결과였거든요. 네. 뭐 순위도 뭐 최하위로 쳐지는 그런 결과였는데, 근데 과연 이번 시즌 수원이 6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윤석열 감독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경기는 5경기. 그러니까 5경기를 다 이긴다면은 승점 15점. 현재 승점은 31점이기 때문에 네. 46점대가 될 수 있고 전승을 한다면요. 그러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오른쪽 측면 쪽으로 볼을 강하게 찔러주는 상황. 자, 류이펑이 생각보다 많이 밀고 올라오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평 선수를 윤석열 감독은요, 너무 성실한 선수라고 평가해요. 그렇군요. 훈련도 그렇고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 지금 이해평 선수가 우측 측면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같은 시간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부산과 전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0대0 무승부로 아직까지 골이 나지 않고 있는데 양팀의 감독이 이 미디어 데이 때 상당히 재미있는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바깥쪽 황선우
황선홍 감독은 이 슬라이딩 그 세레모니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02년 그 안기는 세레모니를 황선홍 감독에게 하겠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좀 이 야구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이마스 코치였죠. 네. 팬티 세레모니. 우리 황선홍 감독 혹시 그런 세레모니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멘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팬티 세레모니를 하기엔 너무 날씨가 춥죠. 네. 자, 수원과 제주 아직까지 0대 0입니다. 박경훈 감독이 예리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라커룸에도 보니까 제주가 상당히 준비가 모든 면에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전반전 끝난 이후에 선수들에게 이 영양 섭취,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수분이 배출됨으로써 그걸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뭐 아미노산 준비를 했죠. 네. 또 뭐 이 과일 준비, 또 이 보니까 이 초콜릿 뭐 이런 것들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네.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저 정도까지 준비할 정도면 훈련할 때 얼마만큼 많이 챙기겠는가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자, 작지만 빠른 이상호 중앙으로 연결됩니다. 자, 살림꾼 홍순학이 왼쪽 측면 쪽으로. 자, 제주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밀집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때 보십시오. 이래전 수로 좀 네. 숫자를 많이 둡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왼발잡이 염기훈. 지금 염기훈이 또 따라붙으니까 두 명의 선수가 한 번에 그렇죠. 달려오지 않습니까? 1대2를 만들어서 몰입시키는 장면이거든요. 자, 네. 구자철이 염기훈의 왼발을 끝까지 지키면서 일단 골라인 아웃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쪽 포지션의 수비는 이상호 선수인데 구자철 선수가 마치 그쪽 포지션인 것처럼 가서 또 이쪽하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갈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플레이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탈 사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정지된 장면 박경훈 감독은 선수 개개인에게 모두 지명을 해줬어요. 붙잡으라고요. 전반 22분 자, 짧게 네. 이어줍니다. 그대로 헤딩. 자, 산토스 왼발로, 그러나 자, 몸싸움 하고 있는 홍순아. 자, 일단은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는 홍순학입니다. 그러니까 홍순학 선수 입장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정지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제주 진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볼이 튀어나오면서 아주 이 역습이 능한 산토스 선수에 걸렸기 때문에 저 장면은 뭐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순학이 상당히 그 착실한 선수고요.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들이 많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 쪽으로 다시 한번. 자, 워낙 양팀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이요. 원래는 이제 포백. 자, 살립니까? 반대편 네. 쪽으로. 자, 오른쪽 측면 쪽에 수비수 등지고 염기훈. 그러나 박현범 강하게 찔러줍니다. 자, 제주의 판정입니다. 오른쪽 측면. 자, 산토스가 주춤. 자, 뒤로 빼는 볼. 자, 김원중 정면입니다. 지금 이 김은중 선수가요. 예전에 고교 시절도 그랬습니다만 저 장면이 특징이에요. 자, 지금 수원의 완격. 이상우가 반대편. 자, 충분히 끌어주고. 공격수가 늘어나야 이런 돼요. 상황인데요. 공격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신정덕이 반대편 손을 들었는데 연결이 안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함으로써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아무래도 미드필더 진영 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입니다. 자, 길게 뽑아주는 볼. 일단 산토스가 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연결. 헤딩으로 돌리고요. 자, 그러나 자, 원정팀 제주의 반격. 못 맞고 옆줄 아웃됐습니다. 어쨌든 제주의 패턴을 보면요, 수비 전환 속도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또 공격할 때 보면은 거침없이 상대 진영에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워낙 여유가 있거든요. 김은중 선수가 말이죠. 이 볼에 대한 여유 정말 대단해요. 저 산토스 선수 잘 잡아야 됩니다. 네. 또 김은중 선수가 저렇게 등지고 잡고 돌아서는 스크린 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요. 다시 한번 산토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자, 김영신이 한 번 더 치고 올라옵니다. 요리조리. 자, 흔들기 직전. 자, 수원의 반격인데요. 공격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공격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 워낙 지금 1대1입니다. 고립됩니다. 네. 미드필더 진영에서 쉽사리 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전술적인 지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어떻습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윤석열 감독이 당초 경기 직전에 포백을 써서 만약에 리웨이펑 선수를 측면 윙백으로 빼게 되면 중앙 수비로 예상되었던 강민수 선수를 수비형 미들로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백으로 머물려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가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볼을 뺏어서 공격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숫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김은중 선수는 수비수가 유니폼을 잡았다는 그런 항의를 해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헤딩. 자, 좋은 지점, 착지 지점 찾았죠. 자, 그리고 오른쪽 측면 쪽으로 왼발로 감아주는 볼인데 너무 깊숙하군요. 자, 김호준이 처리합니다.
자, 강릉 출신입니다. 언더 20세 출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수원이 공격이 끝나면 바로 내려갑니다. 네. 바로 하프라인까지 내려가서 상대의 미드필드 공간을 주기 위해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원의 수비 라인 형태가 잠깐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명이 늘어서 있어요. 지금 네. 보실까요? 자, 길게 반대편 중앙으로 찔러주는데 그렇습니다. 워낙 그렇죠. 촘촘하게 좀 수비가 진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제주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이 전반전에는 카운터를 노리고 있어요. 자, 이런 점수는 이번 시즌 제주가 많이 썼던 그런 점수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호 밀어붙이고 반대편. 자, 이상호입니다. 네. 빠르게 찔러준다는 것이 박현범. 그대로 길게 반대편 마철준 산토스 헤딩으로. 자, 김은정 중앙선 위쪽입니다. 산토스. 오. 마지막에는 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파울로 끊고 있는 홍수락. 그렇습니다. 자, 홍순학 선수가 경고 처리가 됐어요. 자, 네. 전반 26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산토스 선수가 단신이면서도요, 순간적인 동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저 볼을 뺏기가 쉽지 않아요. 네. 워낙 각 있게 치고 다니고 있고 또 수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쪽의 공간에 볼을 자꾸 터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공격 진영의 꼭지점에 좀 산토스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김은중이나 백이정, 김영신 그리고 구자철까지 말이죠. 지금 네. 수원의 수비 좀 보실까요? 지금 신영록 선수가 지금 센터서클 밑에까지 내려가 있고 자, 좀처럼 수원이 이런 전술을 쓰는 것을 좀 보기 쉽지 않았는데 극한의 지금 수비 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명 정도 5백이라고 봐야 돼요. 좀처럼 수원이 5백 쓰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자,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하프 코트에 들어와서 양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오른발로 가봐줍니다. 네. 그대로 왼쪽 빗나가는 백이정 선수인데요. 자, 최신기정, 백이정. 백이정 선수가 대전에서 수원에 와서 대전에 있을 때만큼의 어떤 활약을 못했습니다만 이 제주에서 또 특히 수원을 만나면 이 아주 집중력이 강해지거든요. 네. 자, 지난 2006년 염기훈 선수와 신인왕 경쟁을 할 정도로 광운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백이정 선수였는데요. 이제 제주에 거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구자철 다시 한번 리턴 구자철. 자, 몸싸움 해주고 있는 강민수입니다. 이번엔 거칠게 지금 에워싸고 있는 강민수. 구자철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저 몸싸움 할 때 뭔가 좀 서로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때는 한솥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네. 뭐 인정사정 없는 거죠. 경기 끝나고 나서 한두 마디 하겠죠. 너무한 건 아니었느냐. 이 구자철 선수 보면 뭐 정말 영리한 플레이어고요. 또 이 캐릭터도 상당히 좋습니다. 얼굴도 호남형이고요. 자, 황대원. 자, 백이종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류에펑. 넘어가니까 자, 류에펑. 못 넘어가면 고립자 고립당해. 3명. 네. 자, 고립되기 직전입니다만 지금도 일단 보십시오. 파울입니다. 리에펑 선수를 중심으로 백이정, 산토스, 마철준 3명의 선수가 에어싸면서 뭐 어디 빠져나갈 수 보십시오. 네.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저 그물망 수비를 하고 있는 제주의 수비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주의 수비는 그 제주도 바닷가 밑에 내려가면 해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걸리면 살아나기 어렵죠. 못 네. 빠져나오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번 시즌 K리그에서 14승 5무 3패 리그 선두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박경훈 감독식의 이 조직적인 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헤딩. 사실 보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골이 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반감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양팀 모두 결승을 향한 집중력이 돋보이는 경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균형이 무너지기만 하면은 경기는 보십시오. 아주 1대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의 이상호 선수나 지금 염기훈 선수도 그렇고요. 측면에서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빠르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고립된 공간에 들어가게끔 제주의 수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균형이 생겨야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경기가 재밌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균형이 깨지면 이제 뭐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거나 뭐 이럴 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당히 팽팽한데요. 헤딩으로 찔러주고요. 자, 몸싸움에 능한 신영록 뒤로 빼는 사이에 일단 파울입니다. 자, 천천히 밀어붙입니다. 오른쪽 빠르게 갑니다. 일단 빠르게 정리합니다. 빠르게 자, 빠르게 이상호가 정리해야 돼. 빠르게. 왼쪽 측면 기방고 아. 마지막에는 넘어지면서 자, 이번에도 효과적인 수비를 하고 있는 제주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강민혁이 정말 튼튼한 수비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상호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걸 예측하고 지금 강민혁 선수가 그 공간에 미리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측된 플레이가 수비 위치 선정을 아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주 출신의 강민혁 선수, 대구대를 졸업한 선수인데 빠르게 볼을 끊으면서 이제 공격 진영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지금 강민혁 선수가 그쪽 네. 공간에 미리 선점해 있으면서 스피드가 더 이상 못 붙어오는 상황이 됐죠. 자, 지난 시즌은 2경기밖에 뛰질 않았습니다만 이번 시즌 21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는 강민혁 선수인데 수비 쪽에서 상당히 좋고요. 윤석열 감독 대단히 매서운 눈빛으로 지금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양팀 모두 그렇게 많은 슈팅 숫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배경은 지금 수원이 좀 내려앉아 있는 전술 운영 형태를 쓰기 때문에 네. 제주도 역시 이 결정적인 공간에서는 완벽한 슈팅 장면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뺏었을 때 이제 수원이 얼마만큼 전방으로 빠르게 오느냐인데 자, 네. 그만큼 이 땀나는 사파 싸움을 양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플레이를 시킵니다. 왼쪽 측면. 자, 볼 잡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반대편에 네. 염기훈 선수도 따라붙고 있는데 좀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수비 전환 속도가 제주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김두현. 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자, 염기훈 선수가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감독은 이 장면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양팀 모두 이 세트 플레이 연습을 많이 했다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마 저 우치면 오른발 김두현 선수 쪽에 유력해 보이죠. 네, 그쪽에 가 있는데, 자, 이런 장면에서 또 수원이 먼저 이 정지된 장면에서 도망갈 수 있다면 또 경기의 흐름이 또 틀려질 수도 있죠. 네. 자, 전반 32분 골키퍼는 김호준. 김두현, 염기훈 두 선수 모두 가능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네. 각도상으로는 김두현 선수가 좀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골키퍼는 과연 어느 쪽의 선수가 처리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황재원 선수가 지금 수비 라인 바로 위쪽에서 지금 수비수들을 좀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제주 선수들이 좀 항의를 했고 일단 자리 싸움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는 오늘 김종혁 주심. 그러니까 지금 이 각도를 좀 더 확보해주기 위한 지금 황재원 선수의 저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9.15m 떨어져 있는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시야를 좀 가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31분 김두현. 아우. 자, 굴절됩니다. 왼발로 슛. 다시 한번 굴절. 자, 밀고 올라오는데요. 이번에는 자, 과감하게 찔러줍니다. 오른쪽 위에 펄. 마지막에는 굴절되면서 그대로 자, 골킥인가요? 코너킥입니까? 자, 지금 골킥을 선언했어요. 네. 위에 펑은 지금 코너킥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아하, 네. 됐어요. 코너킥이었겠는데요. 근데요, 지금 저 각도는 지금 정혜상 제1부심도 그렇고 김정혁 주심도 보기가 쉽지 않은 각도예요. 가려 있는 각도였거든요. 네. 보실까요? 주심이 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류에펑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류에펑이 중국에서는 대두란 별명을 갖고 있으면서 대단히 그 대륙적인 성향의 그런 거친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 어쨌든 육심제를 써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코너킥이구나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순간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육심제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양팀 모두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균형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백이종 쪽으로 짧게 주고 뒤로 빠집니다. 김은종. 다시 한번 밀어준다는 것이 이번엔 중앙 쪽으로. 자, 가위바위보 매번 아직까지 비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수원이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라고 할까요? 네. 자, 이런 경기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쪽에 뭔가 분수령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시정덕이 볼 잡을 때 일단 옆줄 아웃됐다는 사인이고요. 원정팀 제주의 반격인데요. 자, 제주는 이번 시즌 K리그 리그 선두, 수원 삼성은 리그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수원 삼성의 윤성희 감독이 이런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주중 주말 계속되어지는 어떤 누적된 경기, 그러니까 체력적인 상황, 이것을 감안해서 선수들에게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되지 않는 건 전술의 형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카운터가 강한 지금 제주를 상대로 해서 미리 뒤쪽을 커버. 자, 좋습니다. 요 장면인데 마지막에 넘어지는군요. 염기훈이 마지막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넘어지면서 자, 중앙에 김두현 다시 한번 자, 볼 잡고 있는 염기훈. 자, 뒤로 뺍니다. 왼쪽 치면 볼은 연결됐습니다. 자, 공격 숫자가 오래간만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넘어옵니다. 역습입니다. 자, 뒤로 정면에 빠지고 염성. 밀어주고요. 자, 자, 빠르게 루이에펑. 자, 루이에펑 선취 선방 코너킥입니다. 잘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에평 선수가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 측면 윙백입니다만 대단히 공격 가담 빈도수가 높고 날카로워졌어요. 네. 아,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루이에펑.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상호 선수가 우측 측면에 벌려줌으로써 수비 시선을 좀 유도시켜줬고요.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슈팅 때릴 수 있는 각도가 나왔는데 아주 잘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개개인 모두 제주에서는 잡고 있어요. 잡고 수원 있습니다. 삼성 코너킥 헤딩. 자, 뒤로 네. 펀치. 자, 위기를 넘긴 제주입니다. 다시 한번. 자, 중앙 쪽에서 역습 상황 직전인데요. 이번엔 수비 라인 쪽에 일단 파울로 끊고 있는 홍수락 선수네요. 아, 김원준 선수가 지금 수비하는 과정 약간의 부상을 좀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상호 선수와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좀 부딪혔거든요. 이 장면에서요. 팔꿈치 쪽이 약간 부딪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 수비가 안정적으로 위치를 포지션한다는 거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완스톱의 슈팅을 가져갈 수 네. 있게끔 잡아놓는 거 잘 잡아놨어요. 자, 중국 출신의 류에펑이 그대로 중앙 쪽으로 왼발 슈팅, 강한 슈팅이 됐고 이 볼이 이제 코너킥이 됐고 중앙 쪽에 경합을 했던 과정에서 김원준 선수가 약간의 팔 부상을 느끼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윤석열 감독이 이제 공격으로 변신시키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감독은 경기 중에는요 안정적인 수비 형태 하지만 이 정지된 장면 세트피스 상황일 때는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지금 최성환 선수였군요. 네. 많이 늘려서 뭔가 결정을 하는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전반적 경기 운영. 지금요 수원이 5백이에요 지금. 네. 5백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7명, 8명까지도 수비가 동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직전에 윤석열 감독이 저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분명 강민수 선수가 좀 미드필드로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진 않죠. 자, 더 빠른 속도로 와야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1대1로 더 빠른 속도로. 류이펑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한 번 접는 과정. 시간을 벌고 있는 이상호. 자, 일단은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김두현 길게 찔러줍니다. 자, 반대편에 연결을 받을 채비라고 있는데요. 속도가 떨어지면 자, 류이펑. 네, 속도가 떨어지면 제주 측면 볼을 많이 시켜요. 네, 섬세하게 찔러준다는 것이 이번에 강하게 받지를 못하는 이상호 선수입니다. 자, 최송환 선수는 수비 라인 쪽에서 지금 윤석열 감독이 웃는 이유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감독도 오늘 경기 이 제주 선수들보다는 체력적인 부담이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계속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좀 요구한 내용 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최성환 선수의 어떤 저런 패스의 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어이없다는 얘기였겠죠. 네. 서로 약속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윤석열 감독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전술 운영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양 팀의 감독이 오늘 경기를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면은 역습 형태의 시간대까지 아마 선수들에게 주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반전 39분 아직까지 양 팀은 아주 극단적인 공격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예전 같으면 수원 입장에서는 이 상대 진영에서부터 공격적인 수비 형태를 펼쳤을 텐데 네. 공격이 끝나면 무조건 하프라인 부분까지 내려오라는 윤석열 감독의 작전 지시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활발함의 축구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고 아주 꼼꼼한 축구를 양 팀 보다고 있습니다. 자, 구출 아웃 됐죠? 김은중. 자, 김문중이 지난 8라운드 경기 때도 네코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만들었고요. 지난 21라운드 경기 때도 이곳 수원에서 그 당시에도 네코의 도움을 받아서 이 김문중이 골을 기록했는데 이 네코 선수를 비롯해서 이 주요 선수를 후반전에 숨겨놓고 있는 이 박경훈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난 성남과의 경기 때도 승부를 결정지었던 네코 선수가 교체 투입 때 들어와서 결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박경훈 감독이 숨겨놓고 하는데 그게 이번 시즌요. 제주의 박경훈 감독의 이 스크린, 그러니까 경기적인 자, 류이펑 볼을 살리고 있습니다. 류이펑! 이건 안 되죠. 받으러 올라가는데 류이펑이 체력적인 부담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패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류이펑 선수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 제주의 박 감독의 그 교체 패턴을 보면은 발빠른 이현호 선수나 결정력 높은 네코 선수를 후반전에 숨겨놓은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게 좀 적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재미를 많이 봤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제주가 이번 시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팀 전체가 힘이 받아 있다. 뭐 윤석열 감독도 그 얘기를 확실히 했어요. 네. 제주가 이번 시즌 너무 강한 힘을 받고 있다. 그것은 지금 부상 선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선수들이 계속 이 활발하게 뭐 교체되어지면서 선수들이 본인들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거. 뭐 이런 것이 좋은 결과의 어떤 배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감독도 이제 다카라 선수를 후반전에 준비를 시키면서 뭔가 결정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심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카라 선수도 지금 30을 넘긴 나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의 경기 스케줄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았습니까? 네.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다 그래요. 근데 분명 후반전쯤에는 들어올 선수들입니다. 자, 외국인 선수들 보이죠? 고메스와 네코 선수가 서서히 몸을 풀고 있는 그런 제주 진영의 선수들 모습이 보입니다.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현호 선수도 꽁충꽁충 뛰어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반전 41분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밝아요. 제주가 보시죠. 선수들 워밍업 하는 것도 마치 뭐 장난스럽긴 합니다만 선수들 서로 표정도 밝고 이게 지금 제주의 지금 현재 팀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정 경기 그리고 지난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 그렇죠. 이게 좀 마음이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광주 원정 경기. 자, 왼쪽으로 좀 길게 뽑아준 감은 있는데요. 공격 숫자가 중앙에 늘어나야 되는데 이 뭐 올릴 수가 없어요. 중앙에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미 수비 숫자는 다 지금 그렇습니다. 전열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자, 1대1로 뚫기에는 좀 부담감이 좀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이 많이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을 제주 쪽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만두지 않죠. 네. 에어싸서 몰입시키고 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각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감독도 그러니까 카운터 어택을 때리는 라인을 어디다 쓸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감독이 쓰고 있는 이 전술 운영 형태는요 카운터 어택도 상당히 이 간헐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카운터 어택의 라인 형성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카운터 어택도 지금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요 지점서부터 라인을 형성한다면 상대의 볼을 빼서 바로 카운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내려앉음으로써 카운터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자, 양팀 모두 전반전 체력전을 좀 피하는 경제적인 축구를 양팀 모두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결정력 높은 축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신영덕 선수 이번 시즌 K리그 3골에 1개의 도움인데요. 지난 18라운드 대구전 그리고 17라운드 울산전에 6골을 기록한 바가 있는 신영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선 지금 부산이 한 골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황선홍 감독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FA컵 단기전의 어떤 경기에서는요 선취 득점이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4강 경기에서 산토스입니다. 일단은 끊고 강민소 이 홈팀이 4번의 경기에서 3번을 이겼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산 홈팀이 먼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강만일 볼! 그대로! 자, 골줄 나오기 직전 볼은 살아있는데요. 자, 백이정 코너킥! 옆줄 부분 코너플렉 부분에서 길게 띄워주는 볼인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현범 선수도 뒤쪽으로 쳐져 있었습니다만 요 장면 그러니까 지금 키 크로스 올라온 타이밍을 알고 끌어 들어가고 스피드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의 집중력을 좀 노려봤는데요. 그렇죠. 마철준이 좀 넘어져 있어요. 자, 지금은 아주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육신제의 효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김정현 주심도 아마 잡아낼 수 있겠으나 바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서 있는 팔꿈치로죠? 네, 바로 앞에서 네, 때렸다는 거죠. 자, 경기 끝나기 직전,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대단히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제주. 그렇습니다. 지금 코너킥 위치보다는 약 7, 8m 정도 될까요? 더 가깝게 왔기 때문에 위험 지역 도달하는 속도가 1초 이내에 갈 수 있어요. 저 정도 거리라면요. 자, 반대편에 김은용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강민혁 선수도 지금 180cm 힘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하강진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기가 여의치 않는 그런 거리예요. 네.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감독! 그대로 걷어내는군요. 위기를 넘기는 수원입니다. 두 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나는 2010 하나은행 FA컵 준결승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원 삼성의 윤석열 감독이요 수원에 대한 칼날을 파괴시킬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9월 11일 이후부터 계속 되어지는 주중 주말 경기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 또 카운터가 강한 제주를 상대로 해서 안정적인 수비 형태 이후에 간헐적인 카운터를 때리는 그런 전술 운영을 썼는데 네. 카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수비, 하지만 반대로 수비는 역시 안정적인 상황을 전반전에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 입장에서는 역시 상대가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공격적인 형태를 전반전에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지지 않겠다는 각오가 어느 경기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0 하나은행 FA컵 준결승 경기 수원과 제주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대 0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원 빅버드입니다.